말이 통하지 않을 때의 답답함은 누구나 안다. 마음속에선 분명 단순한 한마디였는데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오해가 쌓이는 순간, 그 순간의 공기는 무겁고 심장은 괜히 빨리 뛰며 목소리는 높아지지만 결국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다. 대화는 겉으론 이어지는 듯하지만 속은 이미 끊어져 있다. 억지로 설명할수록 대화는 더 멀어지고 애써 이어가려 할수록 관계는 더 끊어진다. 그때의 공허함은 깊은 산속에서 외치지만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느낌과 같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진다. 내가 더 길게, 더 크게, 더 많이 말하면 상대가 언젠가 이해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아무리 정성껏 포장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귀에는 닿지 않는다. 억지로 이어가는 말은 상대의 귀를 닫고 내 마음도 지치게 만든다. 남는 것은 허탈함과 피로뿐이다. 그제야 깨닫는다. 애써 붙잡은 말이 사실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했음을.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대답이다. 대화가 막히는 순간 멈출 줄 아는 힘이 필요하다. 모든 말이 빛이 되진 않는다. 때로는 말이 어둠이 되어 관계를 가리고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억지로 얽힌 말을 풀려다 보면 더 큰 매듭만 만들어낸다. 그럴 땐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 통하지 않는 말은 흘려보내라. 그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길이다. 말의 무게를 줄이는 순간 마음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진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한다.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내 말이 상대의 마음속까지 닿기를 바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삶이 다르기에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듣는다. 어떤 이는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상처로 받아들인다. 이 당연한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 속에 빠진다. 결국 중요한 건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다. 분노는 불덩어리와 같아 그것을 쥔 손을 먼저 태운다. 통하지 않는 말을 억지로 이어가는 순간 그 불덩어리를 붙잡는 것과 같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을 더 태운다.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더해지고 끝내는 화로 터져 나온다. 하지만 흘려보낼 수 있다면 불은 번지지 않는다. 그 자리에 남는 건 고요한 평온뿐이다. 불필요한 말의 불씨를 꺼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억지로 이어간 대화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무너뜨렸는가. 짧게 끝났어야 할 대화가 길게 늘어지고 단순한 다툼이 깊은 상처로 번진다. 그 한순간만 멈췄더라면, 그 말 한마디만 흘려보냈더라면 관계는 지금과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아무 의미 없는 다툼이 평생의 후회로 남는 경우도 있다.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억지로 이루려는 일은 반드시 흉하게 무너진다. 말도 다르지 않다. 그르지 않는 대화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반드시 흉하게 무너진다. 마음이 닿지 않을 때는 침묵이 더 큰 지혜다. 대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길이 된다. 침묵 속에서 상대는 생각할 시간을 얻고 나 역시 내 마음을 돌아볼 여유를 얻는다. 말로 메우지 않은 그 공백 속에서 오히려 진짜 소통의 가능성이 싹 튼다. 삶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어가려 한다. 인연도, 말도, 관계도 이미 막힌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그 집착이 삶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
붙잡지 않아야 할 것을 붙잡는 순간 삶은 얽히고 얽힌 매듭이 된다. 그러나 놓아야 할 것을 놓는 순간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단단해진다. 그 단순한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편안한 삶을 얻는다. 당신이 화를 내는 순간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잃는다. 통하지 않는 대화를 억지로 이어갈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를 잃는다. 그 시간, 그 마음, 그 말들이 모두 소모된다. 그리고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다. 그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쓴다면 삶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흘려보내는 것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방법이다. 결국 답은 단순하다. 통하지 않는 말은 흘려보내라. 통하지 않는 대화는 억지로 이어가지 마라. 그것이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더 말하려는 욕심을 버릴 때 더 깊은 이해가 찾아온다. 처음에 말이 막히는 순간의 답답함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은 반드시 끊어야 하는 벽이 아니다. 오히려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다. 막힌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는 순간 마음의 길은 새롭게 열리고 관계의 무게도 가벼워진다. 단단히 닫힌 문처럼 보이던 순간이 사실은 나를 위한 쉼표일 수 있다. 말은 다리와 같다. 다리가 놓이지 않을 때 억지로 건너려 하면 물에 빠진다. 그러나 기다리고 돌아가면 더 단단한 길을 만난다. 대화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이어가려는 순간 무너지고 흘려보내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결국 놓아버리는 것이야말로 이어지는 길임을 알게 된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른 색을 띠고 있다. 같은 단어를 들어도 어떤 이는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차갑게 흘려보낸다. 그래서 대화는 단순한 언어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세계가 부딪히는 과정이다. 문제는 그 부딪힘이 언제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많은 경우 부딪힌 자리에는 균열과 틈이 생긴다. 그 틈을 억지로 메우려 할수록 말은 길어지고 마음은 멀어진다. 대화는 종종 전쟁과 닮아 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논리를 쌓고 감정을 덧입힌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이다. 강하게 주장할수록 상대는 더 강하게 방어한다. 한 걸음 물러나면 화해의 길이 열리지만 끝까지 나아가면 파국이 기다린다. 지혜로운 이는 자기 혀를 다스리고 어리석은 이는 혀에 끌려다닌다. 말을 다스릴 줄 모르면 대화는 언제나 길을 잃는다. 억지로 이어가는 대화 속에서는 지혜보다 자존심이 앞서고 이해보다 이기심이 커진다. 순간의 승리를 쫓다 보면 결국 잃는 것은 관계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모든 대화가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대화를 멈추는 것도 지혜다. 인간관계는 끝없는 설명이 아니라 적절한 멈춤에서 유지된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무게는 길게 이어지는 설명보다 훨씬 깊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한다. 상대가 듣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떤 말도 닿지 않는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단어가 아니라 멈추어 설 줄 아는 침묵이다. 사람의 마음은 흔히 문과 같다. 열려 있을 때는 작은 속삭임도 쉽게 스며든다. 그러나 닫혀 있을 때는 아무리 큰 외침도 벽을 넘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닫힌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린다.
오히려 두드릴수록 문은 더 굳게 잠긴다. 기다림과 침묵이 문을 열 수 있는데도 우리는 성급하게 손잡이를 흔들어댄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자신의 언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대화는 언제나 소모전이 된다.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조급함과 분노를 이기는 일이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만이 관계의 균형을 지킬 수 있다.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려는 마음 뒤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다. 관계가 끊어질까 하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두려움이 관계를 더 빠르게 무너뜨린다. 억지로 붙잡는 말은 상대를 떠밀고 스스로의 마음도 더 불안하게 만든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멈추는 순간 오히려 관계는 가벼워진다. 성급함은 실패의 어머니요, 인내는 성공의 아버지다. 성급하게 이어가는 대화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시간을 주고 기다릴 줄 아는 태도는 결국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 대화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대화가 더 쉽게 이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가족, 연인, 친구 사이에서 말이 막히는 경우가 더 많다. 서로를 잘 안다고 믿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상처가 깊어진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역설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다. 마음이 열려 있을 때는 작은 말도 큰 울림이 되고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큰 말도 아무 힘을 가지지 못한다. 억지로 이어지는 대화는 겉모습만 대화일 뿐 실상은 벽과 벽이 맞부딪히는 충돌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필요한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결국 남는 것은 피로뿐이다. 대화가 단절되는 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경고와도 같다.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는 신호,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관계는 금세 무너진다. 하지만 그 신호를 존중하면 관계는 비록 잠시 멈추더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진짜 지혜는 설명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아는 것, 그 절제가 결국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된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본능적으로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길 바란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전달하고 싶고 상대도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대화가 완성되었다고 느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를 끝까지 설득하려는 그 집착이 대화를 무너뜨린다. 설득의 강박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고 결국 상대의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린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내가 진심으로 말하면 언젠가는 전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모든 진심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무리 길게,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명해도 상대의 귀에는 닿지 않는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멈추는 용기다.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라난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설득을 멈추는 것은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멈추고 마음의 상처를 키우지 않으려는 선택이다. 침묵은 서로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여유를 만든다. 설득의 집착은 흔히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관계가 멀어질까 하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이 클수록 말은 날카로워지고 목소리는 높아진다. 상대는 설득당하기보다 공격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대화는 점점 더 멀어진다. 분노하는 사람은 항상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유는 언제나 미약하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착은 종종 분노로 변한다.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화로 쏟아지고 그 화는 다시 상대의 저항을 불러온다. 결국 설득은 설득이 아니라 싸움이 되고 남는 것은 관계의 균열뿐이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존할 길을 찾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설득하려는 욕망에 빠진다. 그 욕망이 커질수록 대화는 의미를 잃는다.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증명하라. 때로는 말보다 삶이 더 큰 설득이 된다.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말은 공허해진다. 반대로 조용히 삶으로 보여줄 때 말 한마디 없이도 상대는 더 깊이 이해한다. 억지로 이어가는 대화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일관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설득이다. 설득에 집착하면 결국 상대의 마음을 잃는다. 듣지 않는 귀에 대고 계속 소리치는 것은 내 목소리를 잃는 것과 같다. 대화의 본질은 힘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다. 강물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흘러가고 바람은 잡지 않아도 스며든다. 관계도 그와 같다. 가장 현명한 이는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린다.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힘보다 스스로의 언어 욕망을 다스리는 힘이 더 위대하다. 설득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숨통이 트인다. 대화는 이해시키는 장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애써 설득하려 할 때 종종 본질을 놓친다. 말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순간보다 묵묵히 존중을 보여주는 순간이 훨씬 큰 울림을 남긴다. 억지로 이어가는 대화는 언젠가 균열로 무너지고 내려놓은 대화는 언젠가 다시 흐른다. 설득에 집착을 버릴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이어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말한다.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문장으로 세상과 연결된다. 그러나 진짜 소통은 언제나 말의 바깥에서 일어난다.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은 흐려지고 침묵 속에서 오히려 진심이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수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그 말의 홍수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종종 잃어버린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다. 침묵은 텅 빈 공간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숨어 있다. 서로의 시선을 마주하고도 아무 말이 없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해하는 순간이 있다. 짧은 침묵이 때로는 긴 설명보다 더 무겁게 다가온다. 많이 말할수록 쓸모없는 말이 늘어난다. 말이 길어질수록 본질은 희미해진다.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계속 말을 덧붙이면 이해는 더 멀어진다. 그러나 침묵은 필요 없는 말을 줄이고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다. 침묵은 대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이어주는 다리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두려워한다. 대화 중에 공백이 생기면 어색하다고 느끼고 그 어색함을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쏟아낸다. 그러나 그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한다. 어색함을 견딜 줄 아는 사람, 침묵의 무게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소통의 주인이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어리석은 이는 말이 많다.
많은 말은 지혜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과도한 말은 지혜의 부족을 드러낸다. 말수가 적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 줄 아는 힘, 그리고 필요 없는 순간에는 입을 닫을 줄 아는 절제의 힘이다. 침묵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끝까지 설득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내 의견을 밀어붙이지 않는 태도. 침묵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얻고 나 역시 내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얻는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서로는 더 깊은 이해에 다가간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침묵은 인내와 연결된다. 순간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면 말이 쏟아지고 그 말이 오히려 불필요한 상처를 만든다. 그러나 짧은 침묵을 견뎌낼 수 있다면 그 자리는 달콤한 열매로 돌아온다. 이해와 화해, 그리고 더 단단한 관계라는 열매로. 침묵은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패다. 말로 다투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처로 번진다. 하지만 침묵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말에 무게를 내려놓고 더 단단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스스로를 이기는 일이다.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조급함과 싸우는 일이다.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는 순간, 비로소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강함의 증거다. 말은 순간의 공기를 채우지만 침묵은 시간을 넘어선다. 말은 귀로 들어오지만 침묵은 마음에 스며든다.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다툼 속에 휘말리지 않고 필요할 때만 말해도 충분한 울림을 남긴다. 분노가 대화 속에 끼어드는 순간 말은 무기가 된다. 단순히 의견을 나누던 시간이 순식간에 공격과 방어의 전쟁터로 바뀌고 서로를 향한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한다. 아무리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라도 한순간의 격한 언어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처는 깊고 오래 남는다.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더 많은 말을 쏟아낸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을 전달하지 못한다. 오히려 분노의 불씨가 상대의 마음을 태워버리고 결국 대화는 이해가 아니라 상처의 기록으로 끝난다. 화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라. 그러면 가장 큰 화도 사라진다. 잠시의 멈춤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 분노 속에서 이어가는 대화는 결코 진실을 담지 못한다. 멈추는 그 순간, 불길은 번지지 않고 마음은 다시 고요를 되찾는다. 분노의 말은 쉽게 뱉어지지만 그 말이 남기는 흔적은 지울 수 없다.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때로는 관계의 끝을 불러온다. 분노 속에서 나오는 말은 종종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독을 품는다. 시간이 지나 후회해도 이미 늦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분노로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해 던진 말이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한다. 대화의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인데 분노는 그 목적을 단숨에 파괴한다. 분노 속의 대화는 끝내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겉으로는 목소리를 높인 쪽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두 사람 모두 패자가 된다. 상대를 꺾었다고 느낄지라도 남는 것은 더 깊은 거리감과 회복하기 힘든 틈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꺾는 데 있지 않다. 감정의 파도에 휘말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 있다. 자기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언어의 칼날로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 분노 속에서 던진 말은 대화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상대의 마음을 굳게 닫는다. 이해는 멀어지고 불신은 깊어진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면 대화는 이미 소통이 아니라 충돌이다. 그 충돌이 반복되면 결국 관계는 버티지 못하고 부서진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이미 반은 현명하다. 현명함은 특별한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화가 치밀 때 멈추고 불필요한 말을 삼킬 줄 아는 것, 그것이 곧 지혜다. 격한 순간에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은 어떤 논리보다 더 강하다. 우리가 분노의 대화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하다. 감정에 이끌려 말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기억하는 일이다. 마음이 불타는 순간, 대화는 절대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 멈추고, 기다리고, 침묵하는 것만이 상처를 막는 길이다.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하면 언제나 결론을 원한다.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끝내는 합의점에 이르러야만 대화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반드시 매듭지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결론 없는 대화가 더 큰 여백을 남기고 그 여백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된다. 살다 보면 끝까지 설명해도 합의할 수 없는 주제가 있다. 세계관이 다르고 삶의 길이 달라 서로가 끝내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억지로 결론을 내리려는 시도가 오히려 관계를 해치게 된다. 이해의 다리가 닿지 않을 때는 다리를 놓지 않고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 세상의 모든 진실이 당장 이해될 필요는 없다. 모든 진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드러난다.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이 시간이 흘러 비로소 마음에 닿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대화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열린 결말이 상대의 생각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대화에서 결론을 강요하면 상대는 압박감을 느낀다.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 마음은 오히려 멀어진다. 관계의 신뢰는 강제된 합의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싸움은 멈춘다. 다른 생각을 다름 그대로 둘 수 있는 태도, 그것이 곧 지혜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 서로 다른 길 위에 서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관계를 단단히 세우는 방법이다. 우리는 종종 논쟁을 끝내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끝내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늘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설픈 합의는 더 큰 불신을 낳는다. 진심이 아닌 동의는 언젠가 다시 갈등으로 되살아난다. 조용히 동의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다. 모든 상황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성숙함이 아니다. 서로의 차이를 억지로 감추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때로는 동의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지키는 방법이 된다. 결론 없는 대화는 공백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묵직한 힘이 숨어 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며도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 그 신뢰가 오히려 관계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 닫히지 않은 문이 주는 개방감처럼 열려있는 대화는 더 많은 가능성을 남겨둔다. 모든 순간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마라. 삶은 차츰 드러난다. 대화도 삶과 같다.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말의 여백이 결국 관계의 여백이 되고 그 여백이 서로를 지켜준다. 결론이 나지 않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말은 때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지만 불필요하게 길어진 말은 오히려 마음을 가린다. 세상에는 꼭 필요한 말보다 불필요하게 흘러나오는 말이 더 많다. 설명하려는 말, 변명하려는 말, 과시하려는 말들이 삶을 무겁게 만든다. 침묵이 주는 가벼움을 모르면 우리는 끝없이 언어의 짐을 짊어진다. 짧은 말은 지혜롭고 긴 말은 어리석다. 짧고 간결한 말 속에 힘이 있다. 오래 끌지 않는 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관계는 무거워진다. 삶은 이미 충분히 복잡하다. 관계와 일상, 책임과 갈등 속에서 매일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에 불필요한 말까지 더하면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간다. 말은 가볍게 흘려보내야 할 순간에도 쉽게 무게를 더한다. 말을 줄이는 것은 침묵을 배우는 것이자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다. 가장 힘 있는 말은 가장 단순한 말이다. 단순한 말은 오히려 깊다. 불필요한 수식이 없는 말은 마음속에 곧장 스며든다. 간결한 말은 무겁지 않으면서도 오래 기억된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은 말부터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관계는 말의 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 없는 말이 관계를 해치고 짧고 진심 어린 말이 관계를 지킨다. 불필요하게 이어지는 대화는 오히려 피로감을 남기고 서로를 멀어지게 한다. 침묵은 지혜의 대화다. 때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큰 예의다. 끝없이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 그 절제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침묵이 곧 대화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넓혀야 한다. 말이 많을수록 내 안의 여백은 줄어들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공간은 넓어진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더 깊은 것을 이해한다. 과도한 말은 결국 화를 부른다. 불필요한 말은 갈등의 불씨가 된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이 관계를 흔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절제되지 않은 말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삶을 단단히 세우고 싶다면 말을 다스리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다. 말이 차지하던 자리에 여백을 두는 것이다. 그 여백은 지혜의 땅이 되고 마음의 휴식처가 된다. 말이 줄어들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한 삶은 결국 가장 단단한 삶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순간 그 옳음을 끝까지 증명하고 싶어 한다. 대화 속에서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설득하지 못하면 관계가 흔들린다고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끝까지 이어가려 애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착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 끝내려는 대화 속에서 놓치는 첫 번째는 시간이다. 말이 막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 멈춰야 할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대화는 필요 이상으로 길어진다. 상대는 이미 마음을 닫았는데도 우리는 계속 열쇠를 돌린다. 잠겨있는 문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동안 소중한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그 시간은 우리에게 피로로 돌아온다. 시간을 잃는 것은 곧 삶을 잃는 것이다. 대화가 길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끝내려는 집착은 대화의 무게만 늘릴 뿐 본질은 점점 더 멀어진다. 우리는 그 안에서 시간을 소모하고
기회를 소모하고 결국은 삶의 일부를 소모한다. 둘째, 끝까지 이어가려는 대화 속에서 놓치는 것은 평온이다. 설득하려는 마음은 쉽게 분노로 바뀌고 설명하려는 집착은 쉽게 짜증으로 변한다. 평온하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거칠어지고 끝내는 감정이 폭발한다. 그 순간 우리는 평온을 잃는다. 그 평온을 되찾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보다 강하다. 분노 속의 대화는 언제나 무너짐으로 끝난다. 평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길인데 우리는 끝까지 이어가려는 욕심 때문에 그 평온을 잃는다. 말은 남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다. 셋째, 끝까지 이어가려는 대화 속에서 놓치는 것은 존중이다.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 내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려는 순간 대화는 이미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힘겨루기이고 이기려는 싸움일 뿐이다. 그 속에서 존중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존중 없는 말은 아무리 옳아도 공허하다. 대화는 상대를 인정하는 자리다. 하지만 끝까지 이어가려는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그 순간 대화는 길어지지만 마음은 더 멀어진다. 존중이 사라진 대화는 오래 이어져도 결코 결실을 맺지 못한다. 넷째, 끝까지 이어가려는 대화 속에서 놓치는 것은 여백이다. 모든 대화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여백이 상대의 생각을 자라게 하고 그 여백이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집착은 여백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합의해야 하고 지금 당장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 순간 대화는 닫히고 관계는 숨 쉴 틈을 잃는다. 지혜로운 이는 멈출 때를 알고 어리석은 이는 끝까지 붙든다. 여백은 멈춤 속에서 생겨난다. 대화가 더 이어질 수 없을 때 잠시 멈추면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러나 끝까지 이어가려는 마음은 그 길을 차단한다. 결국 남는 것은 답답한 침묵과 무거운 공기뿐이다. 다섯째, 끝까지 이어가려는 대화 속에서 놓치는 것은 관계 자체다. 대화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도구인데 우리는 종종 그 반대로 행동한다. 대화 속에서 이기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관계는 잃는다. 순간의 승리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함께해야 할 길은 잃는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관계를 지켰느냐에 있다.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대화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 서로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대화라면 차라리 멈추는 것이 더 현명하다. 끝까지 이어가는 집착은 관계를 끊는 칼이 된다. 끝내려는 욕심은 또한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든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억지로 단어를 늘어놓고 진심과 다르게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우리는 자기다움에서 멀어진다. 본래의 의도는 희미해지고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그 후회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자기를 잃는 것은 세상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다. 끝까지 이어가려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을 잃는다. 진심을 전하려 했으나 결국은 감정에 휩쓸려 본래의 뜻과는 다른 말들을 쏟아낸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허무함만 남고 스스로도 상처를 입는다. 결국 대화를 끝까지 이어가려는 집착은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 시간과 평온, 존중과 여백, 그리고 관계와 자기 자신까지. 우리가 집착하는 동안 놓치는 것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들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억지로 이어가려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다.
이해되지 않는 말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다시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대화는 더 복잡해진다. 붙잡을수록 빠져나가고 이어가려 할수록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반복된다. 삶을 돌아보면 억지로 이어가려 했던 대화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알 수 있다. 단순한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지고 사소한 말이 깊은 골짜기를 만들었다. 사실 그 순간 잠시 멈췄다면 관계는 지금과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멈추지 못했다. 끝까지 말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이끌었고 그 강박은 결국 지치게 했다. 멈추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한다. 혹시 상대가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혹시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멈춤은 단절이 아니라 여백이고 그 여백 속에서 관계는 다시 호흡한다. 말을 흘려보낸 자리에는 고요가 남고 그 고요가 상대의 마음을 열기도 한다. 억지로 이어가는 말이 아니라 내려놓은 침묵이 관계를 지키는 경우가 훨씬 많다. 삶은 언제나 다름으로 가득하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일은 드물다. 각자의 배경과 경험이 다르기에 말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 그 어긋남을 억지로 맞추려 할 때 갈등은 더 커진다. 그러나 다름을 다름으로 두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진다. 모든 대화가 결론으로 끝날 필요는 없다. 결론 없는 대화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기도 한다. 억지로 이어가려는 말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든다. 설명을 늘어놓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토록 애쓰는지조차 잊게 된다. 목소리는 높아지고 감정은 격해지지만 본래의 의도는 희미해진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와 피로뿐이다. 하지만 멈추고 흘려보내는 순간 그 후회는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홀가분함이 남고 관계의 무게도 가벼워진다. 삶의 무게는 언제나 우리가 붙잡은 것만큼 무겁다. 말도 예외는 아니다. 굳이 이어가지 않아도 될 말들을 붙잡는 순간 마음은 짐을 진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 숨결은 삶을 더 가볍게 만들고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든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하다. 모든 말을 이어가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멈출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지혜가 오히려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흘려보내는 순간 억지로 잡아두었던 말들이 바람처럼 흩어지고 마음에는 여백이 깃든다. 그 여백은 새로운 대화를 불러오고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한다. 끝까지 이어가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내려놓음 속에서 진짜 자유가 온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괜찮다는 마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의 답답함은 누구나 안다. 마음속에선 분명 단순한 한마디였는데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오해가 쌓이는 순간 그 순간의 공기는 무겁고 심장은 괜히 빨리 뛰며 목소리는 높아지지만 결국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다. 대화는 겉으론 이어지는 듯하지만 속은 이미 끊어져 있다. 억지로 설명할수록 대화는 더 멀어지고 애써 이어가려 할수록 관계는 더 끊어진다. 그때의 공허함은 깊은 산속에서 외치지만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느낌과 같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진다. 내가 더 길게, 더 크게,
더 많이 말하면 상대가 언젠가 이해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아무리 정성껏 포장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귀에는 닿지 않는다. 억지로 이어가는 말은 상대의 귀를 닫고 내 마음도 지치게 만든다. 남는 것은 허탈함과 피로뿐이다. 그제야 깨닫는다. 애써 붙잡은 말이 사실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했음을.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대답이다. 대화가 막히는 순간 멈출 줄 아는 힘이 필요하다. 모든 말이 빛이 되진 않는다. 때로는 말이 어둠이 되어 관계를 가리고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억지로 얽힌 말을 풀려다 보면 더 큰 매듭만 만들어낸다. 그럴 땐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 통하지 않는 말은 흘려보내라. 그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길이다. 말의 무게를 줄이는 순간 마음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진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한다.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내 말이 상대의 마음속까지 닿기를 바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삶이 다르기에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듣는다. 어떤 이는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상처로 받아들인다. 이 당연한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 속에 빠진다. 결국 중요한 건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다. 분노는 불덩어리와 같아 그것을 쥔 손을 먼저 태운다. 통하지 않는 말을 억지로 이어가는 순간 그 불덩어리를 붙잡는 것과 같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을 더 태운다.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더해지고 끝내는 화로 터져 나온다. 하지만 흘려보낼 수 있다면 불은 번지지 않는다. 그 자리에 남는 건 고요한 평온뿐이다. 불필요한 말의 불씨를 꺼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억지로 이어간 대화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무너뜨렸는가. 짧게 끝났어야 할 대화가 길게 늘어지고 단순한 다툼이 깊은 상처로 번진다. 그 한순간만 멈췄더라면, 그 말 한마디만 흘려보냈더라면 관계는 지금과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아무 의미 없는 다툼이 평생의 후회로 남는 경우도 있다.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억지로 이루려는 일은 반드시 흉하게 무너진다. 말도 다르지 않다. 그르지 않는 대화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반드시 흉하게 무너진다. 마음이 닿지 않을 때는 침묵이 더 큰 지혜다. 대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길이 된다. 침묵 속에서 상대는 생각할 시간을 얻고 나 역시 내 마음을 돌아볼 여유를 얻는다. 말로 메우지 않은 그 공백 속에서 오히려 진짜 소통의 가능성이 싹 튼다. 삶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어가려 한다. 인연도, 말도, 관계도 이미 막힌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그 집착이 삶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 붙잡지 않아야 할 것을 붙잡는 순간 삶은 얽히고 얽힌 매듭이 된다. 그러나 놓아야 할 것을 놓는 순간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단단해진다. 그 단순한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편안한 삶을 얻는다. 당신이 화를 내는 순간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잃는다. 통하지 않는 대화를 억지로 이어갈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를 잃는다. 그 시간, 그 마음, 그 말들이 모두 소모된다. 그리고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다. 그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쓴다면 삶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흘려보내는 것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방법이다. 결국 답은 단순하다. 통하지 않는 말은 흘려보내라. 통하지 않는 대화는 억지로 이어가지 마라. 그것이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더 말하려는 욕심을 버릴 때 더 깊은 이해가 찾아온다. 처음에 말이 막히는 순간의 답답함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은 반드시 끊어야 하는 벽이 아니다. 오히려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다. 막힌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는 순간 마음의 길은 새롭게 열리고 관계의 무게도 가벼워진다. 단단히 닫힌 문처럼 보이던 순간이 사실은 나를 위한 쉼표일 수 있다. 말은 다리와 같다. 다리가 놓이지 않을 때 억지로 건너려 하면 물에 빠진다. 그러나 기다리고 돌아가면 더 단단한 길을 만난다. 대화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이어가려는 순간 무너지고 흘려보내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결국 놓아버리는 것이야말로 이어지는 길임을 알게 된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른 색을 띠고 있다. 같은 단어를 들어도 어떤 이는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차갑게 흘려보낸다. 그래서 대화는 단순한 언어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세계가 부딪히는 과정이다. 문제는 그 부딪힘이 언제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많은 경우 부딪힌 자리에는 균열과 틈이 생긴다. 그 틈을 억지로 메우려 할수록 말은 길어지고 마음은 멀어진다. 대화는 종종 전쟁과 닮아 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논리를 쌓고 감정을 덧입힌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이다. 강하게 주장할수록 상대는 더 강하게 방어한다. 한 걸음 물러나면 화해의 길이 열리지만 끝까지 나아가면 파국이 기다린다. 지혜로운 이는 자기 혀를 다스리고 어리석은 이는 혀에 끌려다닌다. 말을 다스릴 줄 모르면 대화는 언제나 길을 잃는다. 억지로 이어가는 대화 속에서는 지혜보다 자존심이 앞서고 이해보다 이기심이 커진다. 순간의 승리를 쫓다 보면 결국 잃는 것은 관계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모든 대화가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대화를 멈추는 것도 지혜다. 인간관계는 끝없는 설명이 아니라 적절한 멈춤에서 유지된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무게는 길게 이어지는 설명보다 훨씬 깊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한다. 상대가 듣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떤 말도 닿지 않는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단어가 아니라 멈추어 설 줄 아는 침묵이다. 사람의 마음은 흔히 문과 같다. 열려 있을 때는 작은 속삭임도 쉽게 스며든다. 그러나 닫혀 있을 때는 아무리 큰 외침도 벽을 넘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닫힌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린다. 오히려 두드릴수록 문은 더 굳게 잠긴다. 기다림과 침묵이 문을 열 수 있는데도 우리는 성급하게 손잡이를 흔들어댄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자신의 언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대화는 언제나 소모전이 된다.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조급함과 분노를 이기는 일이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만이 관계의 균형을 지킬 수 있다.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려는 마음 뒤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다. 관계가 끊어질까 하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두려움이 관계를 더 빠르게 무너뜨린다. 억지로 붙잡는 말은 상대를 떠밀고 스스로의 마음도 더 불안하게 만든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멈추는 순간 오히려 관계는 가벼워진다. 성급함은 실패의 어머니요, 인내는 성공의 아버지다. 성급하게 이어가는 대화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시간을 주고 기다릴 줄 아는 태도는 결국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 대화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대화가 더 쉽게 이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가족, 연인, 친구 사이에서 말이 막히는 경우가 더 많다. 서로를 잘 안다고 믿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상처가 깊어진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역설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다. 마음이 열려 있을 때는 작은 말도 큰 울림이 되고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큰 말도 아무 힘을 가지지 못한다. 억지로 이어지는 대화는 겉모습만 대화일 뿐 실상은 벽과 벽이 맞부딪히는 충돌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필요한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결국 남는 것은 피로뿐이다. 대화가 단절되는 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경고와도 같다.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는 신호,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관계는 금세 무너진다. 하지만 그 신호를 존중하면 관계는 비록 잠시 멈추더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진짜 지혜는 설명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아는 것, 그 절제가 결국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된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본능적으로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길 바란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전달하고 싶고 상대도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대화가 완성되었다고 느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를 끝까지 설득하려는 그 집착이 대화를 무너뜨린다. 설득의 강박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고 결국 상대의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린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내가 진심으로 말하면 언젠가는 전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모든 진심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무리 길게,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명해도 상대의 귀에는 닿지 않는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멈추는 용기다.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라난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설득을 멈추는 것은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멈추고 마음의 상처를 키우지 않으려는 선택이다. 침묵은 서로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여유를 만든다. 설득의 집착은 흔히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관계가 멀어질까 하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이 클수록 말은 날카로워지고 목소리는 높아진다. 상대는 설득당하기보다 공격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대화는 점점 더 멀어진다. 분노하는 사람은 항상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유는 언제나 미약하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착은 종종 분노로 변한다.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화로 쏟아지고 그 화는 다시 상대의 저항을 불러온다. 결국 설득은 설득이 아니라 싸움이 되고 남는 것은 관계의 균열뿐이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존할 길을 찾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설득하려는 욕망에 빠진다. 그 욕망이 커질수록 대화는 의미를 잃는다.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증명하라. 때로는 말보다 삶이 더 큰 설득이 된다.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말은 공허해진다. 반대로 조용히 삶으로 보여줄 때 말 한마디 없이도 상대는 더 깊이 이해한다. 억지로 이어가는 대화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일관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설득이다. 설득에 집착하면 결국 상대의 마음을 잃는다. 듣지 않는 귀에 대고 계속 소리치는 것은 내 목소리를 잃는 것과 같다. 대화의 본질은 힘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다. 강물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흘러가고 바람은 잡지 않아도 스며든다. 관계도 그와 같다. 가장 현명한 이는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린다.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힘보다 스스로의 언어 욕망을 다스리는 힘이 더 위대하다. 설득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숨통이 트인다. 대화는 이해시키는 장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애써 설득하려 할 때 종종 본질을 놓친다. 말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순간보다 묵묵히 존중을 보여주는 순간이 훨씬 큰 울림을 남긴다. 억지로 이어가는 대화는 언젠가 균열로 무너지고 내려놓은 대화는 언젠가 다시 흐른다. 설득에 집착을 버릴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이어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말한다.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문장으로 세상과 연결된다. 그러나 진짜 소통은 언제나 말의 바깥에서 일어난다.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은 흐려지고 침묵 속에서 오히려 진심이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수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그 말의 홍수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종종 잃어버린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다. 침묵은 텅 빈 공간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숨어 있다. 서로의 시선을 마주하고도 아무 말이 없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해하는 순간이 있다. 짧은 침묵이 때로는 긴 설명보다 더 무겁게 다가온다. 많이 말할수록 쓸모없는 말이 늘어난다. 말이 길어질수록 본질은 희미해진다.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계속 말을 덧붙이면 이해는 더 멀어진다. 그러나 침묵은 필요 없는 말을 줄이고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다. 침묵은 대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이어주는 다리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두려워한다. 대화 중에 공백이 생기면 어색하다고 느끼고 그 어색함을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쏟아낸다. 그러나 그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한다. 어색함을 견딜 줄 아는 사람, 침묵의 무게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소통의 주인이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어리석은 이는 말이 많다. 많은 말은 지혜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과도한 말은 지혜의 부족을 드러낸다. 말수가 적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 줄 아는 힘, 그리고 필요 없는 순간에는 입을 닫을 줄 아는 절제의 힘이다. 침묵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끝까지 설득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내 의견을 밀어붙이지 않는 태도. 침묵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얻고 나 역시 내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얻는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서로는 더 깊은 이해에 다가간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침묵은 인내와 연결된다. 순간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면 말이 쏟아지고 그 말이 오히려 불필요한 상처를 만든다. 그러나 짧은 침묵을 견뎌낼 수 있다면 그 자리는 달콤한 열매로 돌아온다. 이해와 화해, 그리고 더 단단한 관계라는 열매로. 침묵은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패다. 말로 다투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처로 번진다. 하지만 침묵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말에 무게를 내려놓고 더 단단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스스로를 이기는 일이다.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조급함과 싸우는 일이다.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는 순간 비로소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강함의 증거다. 말은 순간의 공기를 채우지만 침묵은 시간을 넘어선다. 말은 귀로 들어오지만 침묵은 마음에 스며든다.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다툼 속에 휘말리지 않고 필요할 때만 말해도 충분한 울림을 남긴다. 분노가 대화 속에 끼어드는 순간 말은 무기가 된다. 단순히 의견을 나누던 시간이 순식간에 공격과 방어의 전쟁터로 바뀌고 서로를 향한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한다. 아무리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라도 한순간의 격한 언어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처는 깊고 오래 남는다.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더 많은 말을 쏟아낸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을 전달하지 못한다. 오히려 분노의 불씨가 상대의 마음을 태워버리고 결국 대화는 이해가 아니라 상처의 기록으로 끝난다. 화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라. 그러면 가장 큰 화도 사라진다. 잠시의 멈춤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 분노 속에서 이어가는 대화는 결코 진실을 담지 못한다. 멈추는 그 순간 불길은 번지지 않고 마음은 다시 고요를 되찾는다. 분노의 말은 쉽게 뱉어지지만 그 말이 남기는 흔적은 지울 수 없다.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때로는 관계의 끝을 불러온다. 분노 속에서 나오는 말은 종종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독을 품는다. 시간이 지나 후회해도 이미 늦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분노로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해 던진 말이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한다. 대화의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인데 분노는 그 목적을 단숨에 파괴한다. 분노 속의 대화는 끝내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겉으로는 목소리를 높인 쪽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두 사람 모두 패자가 된다. 상대를 꺾었다고 느낄지라도 남는 것은 더 깊은 거리감과 회복하기 힘든 틈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꺾는 데 있지 않다. 감정의 파도에 휘말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 있다. 자기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언어의 칼날로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 분노 속에서 던진 말은 대화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상대의 마음을 굳게 닫는다. 이해는 멀어지고 불신은 깊어진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면 대화는 이미 소통이 아니라 충돌이다. 그 충돌이 반복되면 결국 관계는 버티지 못하고 부서진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이미 반은 현명하다.
현명함은 특별한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화가 치밀 때 멈추고 불필요한 말을 삼킬 줄 아는 것, 그것이 곧 지혜다. 격한 순간에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은 어떤 논리보다 더 강하다. 우리가 분노의 대화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하다. 감정에 이끌려 말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기억하는 일이다. 마음이 불타는 순간, 대화는 절대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 멈추고, 기다리고, 침묵하는 것만이 상처를 막는 길이다.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하면 언제나 결론을 원한다.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끝내는 합의점에 이르러야만 대화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반드시 매듭지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결론 없는 대화가 더 큰 여백을 남기고 그 여백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된다. 살다 보면 끝까지 설명해도 합의할 수 없는 주제가 있다. 세계관이 다르고 삶의 길이 달라 서로가 끝내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억지로 결론을 내리려는 시도가 오히려 관계를 해치게 된다. 이해의 다리가 닿지 않을 때는 다리를 놓지 않고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 세상의 모든 진실이 당장 이해될 필요는 없다. 모든 진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드러난다.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이 시간이 흘러 비로소 마음에 닿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대화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열린 결말이 상대의 생각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대화에서 결론을 강요하면 상대는 압박감을 느낀다.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 마음은 오히려 멀어진다. 관계의 신뢰는 강제된 합의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싸움은 멈춘다. 다른 생각을 다름 그대로 둘 수 있는 태도, 그것이 곧 지혜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 서로 다른 길 위에 서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관계를 단단히 세우는 방법이다. 우리는 종종 논쟁을 끝내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끝내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늘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설픈 합의는 더 큰 불신을 낳는다. 진심이 아닌 동의는 언젠가 다시 갈등으로 되살아난다. 조용히 동의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다. 모든 상황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성숙함이 아니다. 서로의 차이를 억지로 감추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때로는 동의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지키는 방법이 된다. 결론 없는 대화는 공백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묵직한 힘이 숨어 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며도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 그 신뢰가 오히려 관계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 닫히지 않은 문이 주는 개방감처럼 열려있는 대화는 더 많은 가능성을 남겨둔다. 모든 순간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마라. 삶은 차츰 드러난다. 대화도 삶과 같다.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말의 여백이 결국 관계의 여백이 되고 그 여백이 서로를 지켜준다. 결론이 나지 않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말은 때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지만 불필요하게 길어진 말은 오히려 마음을 가린다. 세상에는 꼭 필요한 말보다 불필요하게 흘러나오는 말이 더 많다. 설명하려는 말, 변명하려는 말, 과시하려는 말들이 삶을 무겁게 만든다. 침묵이 주는 가벼움을 모르면 우리는 끝없이 언어의 짐을 짊어진다. 짧은 말은 지혜롭고 긴 말은 어리석다. 짧고 간결한 말 속에 힘이 있다. 오래 끌지 않는 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관계는 무거워진다. 삶은 이미 충분히 복잡하다. 관계와 일상, 책임과 갈등 속에서 매일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에 불필요한 말까지 더하면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간다. 말은 가볍게 흘려보내야 할 순간에도 쉽게 무게를 더한다. 말을 줄이는 것은 침묵을 배우는 것이자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다. 가장 힘 있는 말은 가장 단순한 말이다. 단순한 말은 오히려 깊다. 불필요한 수식이 없는 말은 마음속에 곧장 스며든다. 간결한 말은 무겁지 않으면서도 오래 기억된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은 말부터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관계는 말의 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 없는 말이 관계를 해치고 짧고 진심 어린 말이 관계를 지킨다. 불필요하게 이어지는 대화는 오히려 피로감을 남기고 서로를 멀어지게 한다. 침묵은 지혜의 대화다. 때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큰 예의다. 끝없이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 그 절제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침묵이 곧 대화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넓혀야 한다. 말이 많을수록 내 안의 여백은 줄어들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공간은 넓어진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더 깊은 것을 이해한다. 과도한 말은 결국 화를 부른다. 불필요한 말은 갈등의 불씨가 된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이 관계를 흔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절제되지 않은 말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삶을 단단히 세우고 싶다면 말을 다스리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다. 말이 차지하던 자리에 여백을 두는 것이다. 그 여백은 지혜의 땅이 되고 마음의 휴식처가 된다. 말이 줄어들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한 삶은 결국 가장 단단한 삶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순간 그 옳음을 끝까지 증명하고 싶어 한다. 대화 속에서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설득하지 못하면 관계가 흔들린다고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끝까지 이어가려 애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착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 끝내려는 대화 속에서 놓치는 첫 번째는 시간이다. 말이 막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 멈춰야 할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대화는 필요 이상으로 길어진다. 상대는 이미 마음을 닫았는데도 우리는 계속 열쇠를 돌린다. 잠겨있는 문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동안 소중한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그 시간은 우리에게 피로로 돌아온다. 시간을 잃는 것은 곧 삶을 잃는 것이다. 대화가 길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끝내려는 집착은 대화의 무게만 늘릴 뿐 본질은 점점 더 멀어진다. 우리는 그 안에서 시간을 소모하고 기회를 소모하고 결국은 삶의 일부를 소모한다. 둘째, 끝까지 이어가려는 대화 속에서 놓치는 것은 평온이다. 설득하려는 마음은 쉽게 분노로 바뀌고 설명하려는 집착은 쉽게 짜증으로 변한다. 평온하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거칠어지고 끝내는 감정이 폭발한다. 그 순간 우리는 평온을 잃는다. 그 평온을 되찾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보다 강하다. 분노 속의 대화는 언제나 무너짐으로 끝난다.
평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길인데 우리는 끝까지 이어가려는 욕심 때문에 그 평온을 잃는다. 말은 남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다. 셋째, 끝까지 이어가려는 대화 속에서 놓치는 것은 존중이다.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 내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려는 순간 대화는 이미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힘겨루기이고 이기려는 싸움일 뿐이다. 그 속에서 존중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존중 없는 말은 아무리 옳아도 공허하다. 대화는 상대를 인정하는 자리다. 하지만 끝까지 이어가려는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그 순간 대화는 길어지지만 마음은 더 멀어진다. 존중이 사라진 대화는 오래 이어져도 결코 결실을 맺지 못한다. 넷째, 끝까지 이어가려는 대화 속에서 놓치는 것은 여백이다. 모든 대화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여백이 상대의 생각을 자라게 하고 그 여백이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집착은 여백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합의해야 하고 지금 당장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 순간 대화는 닫히고 관계는 숨 쉴 틈을 잃는다. 지혜로운 이는 멈출 때를 알고 어리석은 이는 끝까지 붙든다. 여백은 멈춤 속에서 생겨난다. 대화가 더 이어질 수 없을 때 잠시 멈추면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러나 끝까지 이어가려는 마음은 그 길을 차단한다. 결국 남는 것은 답답한 침묵과 무거운 공기뿐이다. 다섯째, 끝까지 이어가려는 대화 속에서 놓치는 것은 관계 자체다. 대화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도구인데 우리는 종종 그 반대로 행동한다. 대화 속에서 이기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관계는 잃는다. 순간의 승리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함께해야 할 길은 잃는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관계를 지켰느냐에 있다.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대화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 서로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대화라면 차라리 멈추는 것이 더 현명하다. 끝까지 이어가는 집착은 관계를 끊는 칼이 된다. 끝내려는 욕심은 또한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든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억지로 단어를 늘어놓고 진심과 다르게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우리는 자기다움에서 멀어진다. 본래의 의도는 희미해지고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그 후회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자기를 잃는 것은 세상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다. 끝까지 이어가려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을 잃는다. 진심을 전하려 했으나 결국은 감정에 휩쓸려 본래의 뜻과는 다른 말들을 쏟아낸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허무함만 남고 스스로도 상처를 입는다. 결국 대화를 끝까지 이어가려는 집착은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 시간과 평온, 존중과 여백, 그리고 관계와 자기 자신까지. 우리가 집착하는 동안 놓치는 것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들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억지로 이어가려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다. 이해되지 않는 말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다시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대화는 더 복잡해진다. 붙잡을수록 빠져나가고 이어가려 할수록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반복된다. 삶을 돌아보면 억지로 이어가려 했던 대화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알 수 있다. 단순한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지고 사소한 말이 깊은 골짜기를 만들었다. 사실 그 순간 잠시 멈췄다면 관계는 지금과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멈추지 못했다. 끝까지 말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이끌었고, 그 강박은 결국 지치게 했다. 멈추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한다. 혹시 상대가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혹시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멈춤은 단절이 아니라 여백이고, 그 여백 속에서 관계는 다시 호흡한다. 말을 흘려보낸 자리에는 고요가 남고, 그 고요가 상대의 마음을 열기도 한다. 억지로 이어가는 말이 아니라 내려놓은 침묵이 관계를 지키는 경우가 훨씬 많다. 삶은 언제나 다름으로 가득하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일은 드물다. 각자의 배경과 경험이 다르기에 말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 그 어긋남을 억지로 맞추려 할 때 갈등은 더 커진다. 그러나 다름을 다름으로 두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진다. 모든 대화가 결론으로 끝날 필요는 없다. 결론 없는 대화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기도 한다. 억지로 이어가려는 말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든다. 설명을 늘어놓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토록 애쓰는지조차 잊게 된다. 목소리는 높아지고 감정은 격해지지만 본래의 의도는 희미해진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와 피로뿐이다. 하지만 멈추고 흘려보내는 순간 그 후회는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홀가분함이 남고 관계의 무게도 가벼워진다. 삶의 무게는 언제나 우리가 붙잡은 것만큼 무겁다. 말도 예외는 아니다. 굳이 이어가지 않아도 될 말들을 붙잡는 순간 마음은 짐을 진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 숨결은 삶을 더 가볍게 만들고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든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하다. 모든 말을 이어가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멈출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지혜가 오히려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흘려보내는 순간 억지로 잡아두었던 말들이 바람처럼 흩어지고 마음에는 여백이 깃든다. 그 여백은 새로운 대화를 불러오고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한다. 끝까지 이어가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내려놓음 속에서 진짜 자유가 온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괜찮다는 마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